안녕하십니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이상윤입니다. 저희 기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 로봇, IoT 같은 엣지 디바이스의 필수적인 AI 반도체 솔루션을 지난 5년간 열심히 사업화를 해왔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서서 상장을 통해 이제 성장을 더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네 부분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쪽 업계 용어나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프롤로그 통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회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로봇, IoT, AR, VR 포함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공에는 이런 이제 AI 반도체가 이런 제품 서비스를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뒷받침해 주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 서비스를 잘 보시면 사람 주변에 있는 기기, 결국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의 제약을 감안하고 AI 반도체가 그런 제약 안에서도 실시간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의 제약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배터리로 동작하고 또 경박 단속이라고 하죠. 작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이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를 위한 AI 반도체도 배터리를 감안해서 소비 전력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경박 단속을 감안하면은 반도체 칩도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 제약 중에 또 큰 게 AI 반도체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데이터는 AI 반도체 칩 내부가 아닌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 메모리에 이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메모리 사용량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해야지 전반적으로 AI 반도체의 성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칩 회사라고 하면은 잘 아시는 엔비디아가 있죠. 근데 엔비디아는 아시는 것처럼 서버 분야의 넘사벽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엔비디아도 진입하지 못한 시장이 있는데, 바로 엣지 디바이스를 위한 AI 반도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엣지 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응용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회사가 칩을 하나 잘 만든다고 해도 이 다양한 응용 분야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오픈엣지도 특정 응용 분야를 위한 칩을 잘 만드는 그런 어프로치가 아니고, 다양한 팹리스 회사가 칩을 만드는 것을 도와드리는 영국의 암과 같은 IP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암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이 아래 세 개의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고요. 보시면 오픈엣지는 저희가 개발한 IP를 칩을 만드는 회사한테 공급하면서 라이센스 요금을 받고, 이 IP가 적용된 반도체 칩이 나중에 한 3년, 4년 뒤에 양산될 때 러닝 로열티를 받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러닝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매우 유연하고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암은 대신 CPU IP로 이제 돈을 버는 회사고, 오픈엣지는 CPU가 아닌 뒤에 설명드릴 신경망 연산 장치 또는 이제 NPU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NPU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 시스템, 이 두 개로 돈을 버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둘이 협력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저희 오픈엣지 IP 솔루션이 AI 반도체 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도식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AI 반도체의 핵심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우선 외부에 있는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가져오고, 그 가져온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가공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AI 반도체 시작은 외부에 있는 메모리를 가져오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여드리는 이 DDR DRAM, 이게 이제 AI 반도체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 메모리에 해당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 보라색 파이가 이제 먼저 일을 시작하는데, 저희 이제 IP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I 칩에서 보면은 이 파이를 항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가 외부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먼저 실어오는 일을 하고, 이 실어온 데이터가 물류센터에 해당하는 가운데 노란색의 메모리 컨트롤러에 이제 데이터를 잠시 보관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물리센터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센터가 보시면 그 물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것들을 먼저 보내고 이런 라우팅들을 하잖아요. 메모리 컨트롤은 딱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서 칩 내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이 녹색의 온칩 인터코넥터에 실어 보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결국에는 데이터 가공 공장에 해당하는 MPU에 도착을 하고 이 MPU가 열심히 가공한 결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진을 보고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 이런 판독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엔츠가 개발하는 IP들은 이렇게 AI 반도체에서 필수적인 데이터 가공 공장 그리고 그 공장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전반적인 물류 인프라 이 둘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MPU와 메모리 시스템을 결합한 AI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유일한 그 회사가 IP 공급 업체가 오픈엣지이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AI 반도체 업계의 선두주자이고 이제 상장을 통해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고요. 이제 그 시장하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지 성장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AI 반도체 시장이 저희 오픈엣지의 타겟 시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 반도체 업계 세그먼트에서는 제일 빨리 크는 시장이 되고요. 이런 빠른 성장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로봇, IoT, AR, VR 포함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의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반도체 개발에는 반도체 IP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인데 사실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 IP 시장에는 시장 진입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 IP를 왜 쓰느냐? AI 반도체 개발 비용 때문에 그래요. 개발 비용이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천억 원 이상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실패하게 되면은 칩을 만드는 회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IP가 뭐냐? 반도체 IP는 오픈엣지 같은 회사가 2년 또는 3년 정도 먼저 선행 개발해서 미리 검증해둔 레디메이드 솔루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칩을 만드는 회사는 이런 레디메이드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칩 개발에 드는 개발 실패 위험 또는 개발 기간,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미리 검증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IP 업체가 와서 검증받으려면 누군가 첫 번째 고객을 잡고 그 고객이 제품 양산을 통해서 검증해줘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은 이런 검증된 IP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데 그 반대로 신규 업체가 와서 시장에 자리 잡기에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상황 때문에 한 7조 원 정도의 굉장히 큰 시장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플레이어 숫자가 한 20개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 이미 머추어한 회사인 이미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된 회사인 시납시스나 케이던스, 암 같은 회사의 그 성장률도 20%에 육박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플레이어들 중에 오픈엣지와 굉장히 유사한 회사가 있어서 이제 오른쪽에 가져왔는데 이 알파웨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픈엣지와 유사하게 AI 반도체를 위한 IP를 만드는 회사예요. 물론 종류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도 보시는 것처럼 100%가 넘습니다. 오픈엣지와 유사해요. 이 회사의 이제 성장 곡선을 보시면 여기 오렌지 선에 그 성장 곡선 보시면 19년 하반기에 TSMC의 공식적인 파트너가 되면서 시장에 이 회사의 기술과 제품이 검증되었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2년 만에 이제 9배가 성장하죠. 그래서 21년에는 영업이익이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한 업계가 IP 업계예요. 왜냐하면 IP 업체들은 미리 선행 개발을 해서 제품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물건을 팔 때는 물건 파는 데는 노력이 들지 않아요. 마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파는 것처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매출 성장이 가능하고 또 IP 업계의 이런 영업이익률 30%에서 40%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도 커먼 프랙티스예요. 그래서 오픈엣지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빨리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화하는 시장이어서 국내 정부 부처에서도 이쪽 업계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빨리 크는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 오픈엣지가 국내에서 AI 반도체 업계의 리더로서 이런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장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픈엣지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오픈엣지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여드리는 것 같이 네 가지의 성공 요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픈엣지는 사실 이 네 가지를 미리 다 확보한 회사고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맨파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IP 회사는 앞으로 2년 또는 3년 뒤에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사용될지, 어떤 제품이 필요할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필요한 제품을 선행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업계의 어떤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보다도 최고 수준의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오픈엣지의 그 R&D 리더 분들을 보시면, 몇몇을 보시면 업계 최고 수준의 인력들이 와서 R&D 팀을 리딩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오픈엣지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캐나다 토론토, 또 미국 산호세에 해외 거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은 전체 한 110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80%가 R&D 인력이에요. 그리고 그 R&D 인력 중에 54%가 석박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만이 아니고 글로벌 수준에서 봐서도 업계 최고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외 거점에 계신 R&D 리더분들 몇몇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AMD, 시납시스, 램버스, 아리텔스 같은 글로벌 선진사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업계 베테랑들이 각 R&D 팀을 리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맨파워를 설명드렸고, 저 그럼 제품의 경쟁력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저희 오픈엣지가 가진 제품의 가장 큰 경쟁력은 토탈 솔루션이라는 데 있습니다. AI 반도체 개발에 꼭 필수적인 토탈 솔루션이고, 그게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 세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NPU, 데이터 가공 공장이었죠. 그리고 온칩 인터커넥트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칩 내에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그리고 메모리 인터페이스, 이거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리센터였던 메모리 컨트롤러, 그리고 항구였던 파이, 이 둘을 합쳐서 메모리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온칩 인터커넥트, 메모리 인터페이스 이 둘이 결국에는 칩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물류 인프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가공 공장, 그리고 물류 인프라, 이 세 개를 합친 것들이 결국 이제 구성이 돼서 토탈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토탈 솔루션 관점에서 보면 빈 구멍들이 있어요. 이 구멍 하나 메꾸는데 적어도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IP 업체들이 2년, 3년 정도를 선행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개발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검증받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저희 오픈엣지와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탈 솔루션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고객한테 어떤 베네핏을 주느냐. 그래서 토탈 솔루션이 푸는 문제는 왼쪽에 있는 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 기울기가 다른 그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기울기가 이제 급한 직선, 이게 뭐냐면 AI 가속기, 그러니까 데이터 가공 공장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성능이 향상되는지를 보여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년마다 3배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아이디어하게는 여기다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외부 메모리가 같은 기울기로 성능이 향상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그렇지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직선처럼 한 절반 정도의 속도로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을 잘 메꿔야 되는데, 그래서 오픈엣지가 이 토탈 솔루션 가지고 이 갭을 잘 메꿔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이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앞에서 저희 IP 솔루션이 AI 반도체 칩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도식적으로 설명드린 건데, 좀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AI 반도체에서 저희 IP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컬러 코드가 좀 매칭되어 있어서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파란색 박스, 이게 데이터 가공 공장인 NPU가 되겠습니다.
좀 살펴보시면 될 건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차량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 속도가 조금만 늦어지면 당연히 사고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반응 속도를 올리는데 오픈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공 공장 그리고 몰류 인프라 둘을 합친 토탈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서 그 파란색 박스, 그 NPU의 경쟁력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NPU가 아니고 엣지 환경을 위한 NPU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엣지이기 때문에 자원 제약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 제약 하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자원을 활용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많으니까. 그 결론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소비 전략 효율성을 보시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자원 제약 중에 하나인 배터리가 있죠. 그 정해진 배터리 사용량을 정해놨을 때, 그 같은 배터리 쓰면서 NPU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 회사인 A사 대비 저희 오픈엣지에 NPU를 썼을 때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엣지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물류 인프라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 반도체라는 이제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 땅덩어리 안에 적게는 한 4분의 1, 많게는 한 절반 이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가공 공장이 그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입력이 있어야지 공장이 일을 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장의 가동률인데 그 입력을 주는 거는 물류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인프라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공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은 공장의 가동률이 굉장히 크게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인프라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엣지 환경을 위한 물류 인프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약은 외부 메모리예요. 외부 메모리의 성능 또 용량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외부 메모리 제약하에서 물류 인프라가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더 빠르게 NPU한테 전달할 수 있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술적인 디테일은 많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 바그래프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바그래프는 시간당 데이터 처리량이 되어 있는데 물류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물동량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내부의 물류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물동량을 2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반응 속도, 이거는 물류에서도 보면 급한 물류하고 급하지 않은 물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급한 물류는 그만큼 더 빨리 배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AI 칩 내에서도 급한 데이터,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는 그만큼 더 빨리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부의 물류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는 그만큼 2배 더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가진 물류 인프라의 장점이에요. 경쟁력이죠. 그래서 물류 인프라 자체의 경쟁력을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데이터 가공 공장 그리고 물류 인프라 둘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둘이 힘을 합쳤을 때 토탈 솔루션으로서 어떤 시너지를 주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게 오른쪽 아래 보여드리는 메모리 사용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이 둘이 힘을 합쳤을 때 데이터 가공 공장에서 즉 NPU에서 같은 양의 일을 하면서 외부 메모리 사용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라는 매트릭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토탈 솔루션 시너지로 인해서 외부 메모리 사용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엣지 환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베네핏이 됩니다. 왜냐하면 엣지용 AI 반도체의 가장 큰 병목은 외부 메모리이기 때문이에요. 용량에서도 그렇고 성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외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지 않으면은 AI 반도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들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오픈엣지가 굉장히 좋은 NPU, 굉장히 좋은 물류 인프라인 메모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둘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토탈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유일한 업체라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점, 경쟁력 덕분에
국내에 있는 많은 이제 티어 1 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미래 기술 개발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부 펀드 규모가 좀 적지 않고요. 이런 과제들을 오픈엣지가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잘 만들었고 제품에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인정받아서 트랙 레코드를 쌓았냐겠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NDA상 문제가 없는 고객들을 좀 가져온 고객사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6개 정도의 응용 분야별로 고객들을 좀 그룹핑을 했고요. 보시면은 아실만한 그 빅네임들이 좀 있어요. 글로벌 탑티어라고 할 만한 여기 그 이름을 바뀔 수 없지만 서버 저장장치 분야의 글로벌 아이사라는 게 사실 다 아시는 그 글로벌 탑티어 회사고요. IoT 모바일 분야의 JQ는 사실 퀄컴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분야의 마이크론 다 아시는 회사죠. 기타 영역에 보면은 LX 세미콘은 국내에서 가장 큰 페미스 회사입니다. 이런 이제 탑티어 페미스 회사가 이제 오픈엣지의 고객사이고, 이런 회사들 외에도 최근에는 디자인 하우스가 또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파운드리 쪽의 디자인 하우스인 가온칩스, TSMC 쪽의 디자인 하우스인 에이즈랜드, 이런 회사들이 중요한 고객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기존에 칩을 만들지 않았던 회사들, 예를 들면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중국의 바이두, 텐센트, 이런 회사들이 칩을 만들면서 이런 회사들한테 턴키 형태의 과제를 많이 맡기기 때문이에요. 턴키 형태라는 거는 그러니까 칩 개발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 하우스한테 주고 IP 선택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개발 과제를 디자인 하우스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엣지 같은 IP 회사한테는 디자인 하우스가 또 중요한 고객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탑5 글로벌 파트너들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픈엣지 그리고 IP 회사들은 최소한 2, 3년 정도를 선행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틀어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사들과 함께 로드맵을 공유하면서 방향성을 맞춰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 2개 업체, 삼성 파운드리랑 TSMC, 잘 아시는 양대 파운드리 회사들이고요. 저희랑 이제 협력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저희 설립 초기부터 공식적인 파트너였고, TSMC도 이제 저희가 곧 파트너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SK하고 현대, 저희 전략적인 투자자예요. 중장기적인 협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희 MPU 기술 쪽에서 협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저희 첫 번째 글로벌 고객사였고, 메모리 회사인 건 잘 아실 텐데, 메모리 회사라고 해서 D램이나 낸드 같은 단품만 만들진 않아요. 그 메모리들을 잘 활용한 시스템 반도체도 많이 개발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 제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고, 이제 후속 과제 협의들도 이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 이제 설명드릴 텐데, 먼저 저희 이제 앞으로의 제품 개발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모박스가 저희 제품이 이제 출시될 시점이 되고요. 여기에 점선으로 된 거는 앞으로 저희가 출시 예정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군별로 MPU, 또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그리고 이제 항구, 이런 제품군별로 언제 제품이 출시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한 거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개발할 제품들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공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 같은 최선단 노드들 집중해서 저희가 IP를 개발한다는 의미고, 그 의미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점점 더 비싼 IP 제품을 개발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응용 분야를 보면은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그 보안 카메라 제품들, 그리고 그 카 인포테인먼트 이런 응용들이 주요 이제 응용이 되었고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그럴 것 같고, 내년 정도부터는 자율주행 보조, 그리고 이제 이미러라고 해서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는, 카메라로 대체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러 제품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응용들로 이제 응용이 확대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24년 정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인 자율주행 솔루션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자율주행 쪽의 응용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여태까지 고객사 분포를 좀 설명드리면 작년에 차량 쪽 고객사가 한 3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차량 쪽 고객사가 한 44% 정도 비중으로 더 확대가 됐고요. 앞으로 점점 이런 차량 쪽 고객사 비중이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차량이 커다란 전자기기화 돼가면서 이쪽에 이제 반도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전체 매출 중에서 차량 쪽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 이제 고객사는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인데요. 팹리스 쪽에서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고객사는 글로벌 탑티어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글로벌 아이사 같은 회사 또는 이제 마이크론 같은 회사는 저희가 직접 영업도 하고 고객 지원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작은 중소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탑티어 회사한테 집중하는 이유는 이 업계 자체가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검증이 되었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그래서 누가 IP 제품을 사용해서 양산을 했냐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결국 평판을 확인하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집중 공략하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턴키 과제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으로 점점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드린 동그라미 5개가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업계 생태계에 해당합니다. 보시면 앞에 기술 개발의 선두 업체라고 할 수 있는 IP 플레이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팹리스 업체들,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설계 외주를 해주는 업체들이죠. 파운드리, 그러니까 칩을 제작하는 용역을 해주는 업체예요. 그리고 오사트, 패키지 용역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생태계에서 칩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팹리스가 되고 뒤에 있는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오사트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외주 업체를 보시면 돼요. 그거에 비해서 반도체 IP 업체는 좀 역할들이 좀 다릅니다. 외주 업체 관계가 아니고 팹리스 업체하고 오히려 이제 시장에 2년, 3년 뒤에 어떤 제품이 필요할지를 예측하고 선행 개발하는 업체들이 IP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코시스템에서 보면은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도 상당히 다른 거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알파웨이브 같은 회사는 작년에 상장하면서 4조 밸류에 인정을 받으면서 상장하게 된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해외 거점들을 설명드리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엣지는 이미 글로벌 회사예요. 한국에 물론 이제 중요한 거점이 있고 캐나다 토론토 그리고 미국 산호세에 저희 이제 해외 거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캐나다 토론토 회사는 저희가 19년도에 직접 인수한 회사예요. 그래서 합병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쳤고 이제는 한 회사로서 성공적으로 같이 이제 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M&A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는 아마 국내에 많지 않을 텐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상장 이후에도 주요 해외 거점들을 계속해서 넓혀갈 예정입니다. 중요한 페이지인데 저희 이제 수익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픈엣지가 업력이 아주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이제 한 5년 정도 됐고 그 앞에 3, 4년 정도는 열심히 선행 개발하고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을 시장에서 안착시키기 위해서 트랙 레코드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매출이 굉장히 빨리 크고 있고 그 전에 대비 매출이 한 5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는 또 3배가 커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커브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먼저 왼쪽에 위에 있는 IP 라이센스 단가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제품 개발 로드맵 보여드릴 때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IP 단가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14나노 제품 대비 5나노 제품이 IP 단가가 2배로 늘어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런 효과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당 수주 규모가 굉장히 빨리 크는 걸 또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다 반영이 됩니다. 한 가지는 앞에 고부가치 제품 개발에 따른 IP 단가가 늘어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토탈 솔루션의 의미는 저희가 IP를 하나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한 고객사한테 과제를 계약하면서, 그러니까 라이센스 하면서 저희가 가진 모든 IP들 하나, 둘, 셋, 네 개를 패키지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당 수주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일례로 저희가 한 6번 정도 계약한 고객이 있어요. 그 고객사가 처음에 계약했던 그 가격 대비 가장 최근에 계약했던 가격이 한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토탈 솔루션이 가져오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IP 회사로서도 중요한 매출처가 러닝 로열티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ARM 같은 시장에서 머추한 회사는 어느 정도 업력이 된 회사죠. 이런 회사는 전체 매출 중에서 로열티의 비중이 60에서 65%가 됩니다. 굉장히 큰 포션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선행 개발을 이제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픈엣지는 작년부터 이제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들어온 로열티는 저희가 처음 2018년에 이제 라이센스를 했던 그 고객이 이제 양산을 시작하면서 이제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로열티가 들어온 시점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로열티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제 쌓일 텐데,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해서 2025년에는 한 6% 정도 수준될 거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구조가 안정화가 되면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당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서서 그 이후로 증가하는 인당 매출액은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25년까지 저희 매출 전망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에서 21년 갈 때 매출이 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 이제 3배가 증가할 예정이고요. 올해 매출 중에 절반 정도는 이미 상반기에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IP 업계 매출이 전통적으로 상저하고의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 전망했던 151억 달성은 문제가 없고, 꾸준히 이제 빠르게 증가해서 25년에는 7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데는 두 가지 드라이버가 있는데, 하나는 계약 단가의 상승. 여기 두 개가 있었죠. 저희가 고부가치 제품 만드는 게 있었고, 그리고 토탈 솔루션으로 저희가 패키지를 파는 것들. 아까 한 고객이 최근 처음 이제 계약한 가격 대비 최근에 10배가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프라이스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퀀터티의 증가가 또 있겠죠. 저희가 신규 고객을 계속해서 유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저희 같은 제품을 같은 고객이 판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고객이 두 개의 과제를 하게 되면은 각각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요금을 2번 받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이 또 양산되게 되면 따로 또 이제 로열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마치 단기 계약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IP 회사의 계약은 롱텀 락인의 효과가 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칩을 만드는 회사가 한 회사에 저희 회사의 IP 칩을 써서 양산을 시작하면은 그 이후에는 후속 과제들을 다른 회사의 제품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그 재구매율로 보이는데 20년도에 재구매율이 35%였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재구매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상반기에 달성한 매출 중에 58%가 재구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롱텀 락인이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23년도에 저희 전망이 310억 매출이 되면서 흑자 전환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년 매출이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0부터 새로 메꿔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매출이 150억이잖아요. 이거 플러스 알파가 내는데 베이스 매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꾸준히 이제 후속까지 개발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재구매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150억 플러스 알파가 왜 플러스 알파냐? 가격의 상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3분의 2인 200억 정도가 이제 베이스 매출이 되고, 나머지 100억 정도를 이제 외부의 신규 고객을 통해서 이제 메꾸는 형태로 매출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IP 회사가 매출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이 이제 꾸준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거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 오픈엣지의 투자 하이라이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픈 엣지의 타겟 마켓인 AI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엣지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AI 반도체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R&D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파트너십도 공고히 갖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IP 시장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장에 이미 안착을 했고 이제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커브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엣지는 국내에서는 AI 반도체 업계의 선두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 2030년까지 국내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